살펴볼 특징 섹터나 테마 어떤 게 있을까요? 포장 재지 관련주입니다. 재지는 지류 관련 생산 업체로서 주 원료인 펄프 가격과 가격 변동에 민감하여 선거 시즌과 계절적 성수기인 4분기에 주목받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 포장, 배달, 택배의 수요 증가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은 1.5단계로 격상, 수도권은 이른바 2+알파 조치를 격상하면서 오늘 택배 포장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당분간 카페에서는 영업시간 내에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배달 음식과 택배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시작하며 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현상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울러 지난달에 국내 골판지 원지 생산량이 약 7%를 차지하는 대양제지에서 화재가 나서 재료 부족 현상이 심화돼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골판지 대란이 예고돼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이 조금 두드러졌던 종목들 있을 텐데 좀 자세히 짚어보시면요. 대형 포장이 있는데요. 네. 서울대학교 출신이 임원으로 많이 있어서 각종 정치인 관련 종목으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화성 지역에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기대감을 받기도 했는데요. 골판지와 골판지 포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골판지보다는 백판지 업계 상황이 더 낫지만 이상하게 반대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가 최근 들어 급상승 중입니다. 두 번째로는 테림 포장이 있는데요. 1976년도에 테림 포장 공업 주식 회사로 설립됐고 주식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장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포장 관련주 기업인데요. 골판지 포장 산업은 일반 소비 대중에게 직접 판매하지 못하는 중간재로서 수요처의 생산 제품의 특성에 맞도록 재단과 인쇄가 이루어짐에 따라 100% 주문 생산 방식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7,350원에 마감했는데요. 오늘부터 2주간 격상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9,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오늘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신풍재지가 있습니다. 네, 신풍재지. 올해 중반에는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던 신풍제약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주가 상승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신풍재지는 지난 27일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재지 유통 판매업을 영위하는데 수입 자동차, 판매사, 학원업체, 광고 대행 업체 등의 자회사를 두면서 사업 영역을 다양하게 바꾸고 있는 상황이나 실적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한창재지가 있는데요. 네. 산업 포장재인 백판지와 고급 특수 판지를 생산하여 내수 및 수출 판매를 하는 업체인데요. 원재료인 펄프와 폐지 등의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3월 급락 이후에 이를 회복하고자 강한 반등이 생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2,000원대로 복귀하게 됐는데요. 현재는 상승 추세로 가장 큰 매물대를 돌파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거래대금 좀 상위에 있었나요? 오늘 거래대금 1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중에 번갈아 가면서 거래대금 상위에 있고 사실 셀트리온 제약이 원래 거래대금 상위에 있는데 열이 붙어서 30분 한 번밖에 거래가 안 되니까 지금 거래량이 많이 죽었어요. 셀트리온 제약에 갈 매수세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가 있다. 26일 날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CT P59의 글로벌 임상시험 환자 모집 투자 완료하고 이제 중간 결과 확인을 조건 보고가 신청하겠다. 이제 신청은 아직 나온 건 아닙니다. 해외 대량 공급 위해서 150만에서 200만 정도 치료제 생산 계약이 있고 10만 명분 확보했다. 이거는 역사적 신고가의 지금 영역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는 아마 오를 거예요. 지금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슈가 너무 강해요. 백신이 아니고 좀 치료제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이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수출하다 보면 달러를 벌어오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고가 영역을 달릴 수 있다. 또 합병 이슈도 있어요. 최근에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도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워낙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5일선도 11선도 이탈하지 않고 있죠. 계속 갈 겁니다. 단기적으로 하락은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 자체는 완연한 상방이다. 11월 25일 날 나왔던 양봉인데요. 이 나온 양봉이 너무 강합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뭐 다케다 제약의 의약품 사업을 인수했다라는 또 소식이 네,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 이슈가 오늘 또 나왔죠. 그러니까 투자를 잘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자기들이 영업이익을 여태까지 쌓아왔잖아요. 이제 영업이익이 분기별 2,000원 뭐 이렇게 나오는 회사입니다. 재무제표상에 매출액이 1조 가까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도 5,000원, 3,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도 계속 상승하죠. 이런 기업이 지금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셀트리온 선정진행의 주가 관리를 좀 잘해요. 증권계에서 많이 이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7만 원, 8만 원 하던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서 2018년도에 30만 원 한번 찍었습니다. 당연히 떨어질 수 있는데 다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회사예요. 아마 셀트리온은 30만 원 아래로 가기가 단기간에 쉬워 보이지 않아요. 임상시험 환자 모집 이게 너무 센 이슈였기 때문에 이 양봉 이전으로 내려가기 쉽지 않고 거래대금도 형성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방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지금은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정말 힘들 것 같네요. 지금 사도 기존 뭐 10%, 5%, 뭐 15%까지도 몰빵 절대 안
안 됩니다. 꼭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번에 승부 봐야겠다 해서 뭐 비중 20%, 뭐 30%, 한 끼면 50%, 100%를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죠. 주가가 올랐을 때 당연히 느끼는 쾌감도 크겠지만 항상 말씀드린 건 저희 주식을 투자로 하는 거잖아요. 네. 노름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셀트리온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아 매수하기 겁난다 싶어도 지금도 저는 상방을 보고 매매합니다. 코스피도 그랬죠. 이때 돌파했을 때 2,500인데 2,600이요? 갈까요? 갔습니다. 결국 어제는 뭐 2조를 한 번에 파니까 동시호가에도 막 8천억씩 던지더라고요. 네. 그거를 보고도 오늘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거는 지금 차익 실현입니다. 계속해서 아마 상방으로 갈 거예요. 3,000포인트 연내 가기는 사실 쉬운 건 아닌데 저는 상방을 보고 매매를 합니다. 네. 아마 내년 상반기에 뭐 3,000포인트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먼저 살펴볼 특징 섹터나 테마 어떤 게 있을까요? 상한가 종목이 갑자기 등장했거든요. 등장한 종목이 이제 공인인증서 폐지 이슈입니다. 그렇죠. 보안 관련주들인데요. 공인인증서 폐지 일주일 남았다. 패스라고 하는 인증서 발급 2천만 건을 기록했다. 이게 기사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많이 사용하나 봐요, 사람들이.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라요. 올해 1월만 해도 1,000만 명이었어요. 2천만 명이면 2배 증상하는데 1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네. 많이 보급이 된 거거든요. 사실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액티브 X 뭐 설치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해라 하면서 귀찮고 느려요. 그게 또 이제 빨리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비밀번호도 영문과 숫자 뭐 혼용을 해서 맞아요. 특수문자 해서 뭐 특수문자까지. 10글자였나? 네. 예, 굉장히 복잡한 비밀번호는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지문만 찍어도 되고 아니면 숫자 6개였나요? 간략하게 만들 수 있는 비밀번호 통해서 이제 가입자 인증할 수 있고 이 부분 이제 보안만 잘 지켜지면은 아무래도 뭐 좋을 거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폐지 이슈를 타고 오늘 SGA 솔루션즈 네. 상한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SGA도 상한가였고요. SGA 솔루션즈도 같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네. SGA 솔루션즈는 SGA를 같이 보는 거예요. 예, 통합보안과 인베디드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네. SGN의 정보보안 기업인데 엔비디드 시스템 통합, SI, 뭐 빅데이터 이런 거 같이 하고 있고 네. 장 초반에 내리 꽂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8%에서 이게 횡보하고 이런 것도 없이요. 다이렉트로 바로 그냥 상한가 이렇게 엄청나게 파바바박 하면서 VI 2번 딱 걸리고 네. 그냥 상한가 안착을 해버렸거든요. 장 초반에 이렇게 되면서 다른 보안주들도 같이 강세를 많이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보안 관련주들이 지금 이렇게 뭐 드림 시큐리티, 코닉글로리, 메인엔지, 뭐 한국전자인증, 한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제 원래 시총이 가벼운 종목들이 더 많이 오릅니다. 원래 가격 탄력성이 좋아요. 이제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돌파가 돼요. 여기 보면 거래량 들어오는 캔들들이 있죠. 이 전까지의 거래량보다 이날 갑자기 막 거래량이 1000%나 생겨요. 윗꼬리가 달리죠. 물량을 뺏는 거예요. 이런 물량이 뺏는 자리가 생기고 이슈가 나왔을 때 이런 갑자기 이제 돌발적으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가격대 돌파를 하고 이슈가 생겼을 때 이렇게 상한가로 한 번에 아마 갭상승 할 거예요. 상한가 가면 제가 보통 갭상승 한다 말씀드리잖아요. 네. 갭상승 하고 난 뒤에 전략을 또 구성해봐야죠. 근데 일단 이슈가 너무 좋고 기본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도 뭐 매집이 충분히 되어 있다. 하락 매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거의 3년 동안 하락을 했어요. 바닥권에서 이게 매집을 해서 물량을 이런 구간도 보면 물량이 이렇게 들어오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구간들을 봤을 때는 아마 이제 계속해서 좀 SJ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많이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또 다른 보안 관련주 좀 체크해 볼까요? 한국정보인증인데요. 한국정보인증도 오늘 굉장히 강했어요. 이거는 아예 고가 영역이거든요. 지금이 또 이것도 신고가잖아요.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 사지만 않았으면 아무도 안 물렸습니다. 사실 그 전에 아무나 샀어도 제일 비싼데 9월 16일 날 샀어도 수익이었습니다. 오늘 공인인증서 폐지 이슈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좀 종목이 좋습니다. 지금 뭐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바닥이거든요. 2만 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2,100원이면 90%가 손실이에요. 그래도 이제 흐름을 돌리는 영역에서 와서 5,000원, 뭐 6,000원 조금씩 올라오다가 이제 한 번에 매물대를 돌파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 전략 본다면요. 한 이제 9,300원 이 정도 가격대나 이제 8,800원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영역이고요. 여기서 내려오면은 매수했다가 추가적인 시세를 볼 수 있다라는 점 정도는 언급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살펴볼 특징 섹터 테마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오늘 게임주들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 지금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좀 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K뉴딜 지수, 게임 부분 섹터에 분류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펄어비스라던가 지금 52주 신고가 영역입니다. 오늘 매수하시지만 않았으면 오늘은 누구나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종목이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영역들인데 게임주 중에 일단 지금 대장 흐름이 예전에 넷마블이었는데 넷마블은 게임주는 맞는데 방탄소년단 테마로 인해서 시세를 준 게 너무 큽니다. 네.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게임주에 대한 테마보다는 빅히트 뭐 이런 쪽으로 엮일 가능성이 더 높고 NC소프트가 지금 이제 게임주 중에 가장 큰 대장주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거든요. 게임주가 기본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수혜주예요. 나가는 활동 자체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게임이 그런 개발 기대감들도 있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리니지라는 게임 자체가 워낙 유저층이 두텁습니다. 콘크리트 매출이라고 해서 나오는 꾸준한 매출들이 있고요. 99만 7천 원까지 올랐고 역시 뭐 가격 조정을 봤을 때 이 75만 원 이 가격대가 크게 봤을 때 아직도 이게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에요. 12만 원부터 4년 5년 동안 이 종목 계속 올라왔잖아요.
이런 종목이 제가 이제 딱 떠오르는 기업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도 이 영역에서 보면 거의 뭐 4년, 5년 동안 계속 오르기만 했거든요. 그 우량주 중에도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이제 삼성전자도 반도체의 대장이잖아요. NC소프트도 이제 게임주 중에 대장인 거예요, 지금 흐름이. 이런 좋은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 종목에서 대부분의 게임주들도 기대감이 많이 있고, 어떤 게임 회사는 어떤 게임을 낸다, 뭐 이런 각기 다른 이슈들인데 중국 게임 하나는요, 이거 제거되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 바닥 구간에서 올리는 거고 시고가 영역에 있잖아요. 늘 말씀드립니다. 시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은 물린 사람이 없어요. 오늘만 안 샀으면 물린 사람 없는 거거든요. 한 번 더 시세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음봉에 사라고 말씀드리죠. 그렇죠. 음봉에 사고 5일선이나 10일선 정도 보면서 매매했을 때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영역이다 말씀을 드리는데, 관심 가지고 볼만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게임사들이 뭐 중국 진출길을 열리게 만약에 된다라면은 더 그 시세 탄력을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이제 넵튠 같은 경우가 이제 배틀그라운드 뭐 네. 그런 이제 게임 중에 총을 쏘고 개인 전쟁을 하는 게임인데, 네. 그런 이제 보면은 또 어제도 상한가 종목이었거든요. 한 번 받았을 때 굉장히 강해요. 그 게임주들도 매집을 하는 주체가 있는 종목들은 물려도 물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다시 한번 시세를 줄 때 강하게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게임주도 지금은 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볼 수 있다. 그 BBIG라고 하는데 바이오 배터리 네. 대 인터넷 게임,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밀고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KNUDL 뭐 해갖고 뭐 BBIG 이렇게 형성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펄어비스나 뭐 NC소프트, 뭐 컴투스 이런 큰 회사들이 따라가고, 좀 시가총액이 작은 게임빌이나 뭐 넵튠, 뭐 네오이지 이런 넥슨GT 이런 종목들이 같이 또 올라오는 건데, 가격 탄력은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들이 더 많이 오릅니다. 매매를 내가 만약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네. 좀 시가총액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담아주는 게 좋죠. 오늘 일정을 이끌었던 특징 섹터 테마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마리아나 관련주 테마인데요. 장 초반에 18%까지 오성첨단 소재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10월달 구간부터는 계속 올라오는 형세예요. 이때부터 이제 바이든 후보가 마리아나에 대한 합법화 논의가 있다. 친 바이든은 마리아나에 어느 정도 좀 호의적인 그런 네. 시각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서, 바이든은 뭐 승기에 뭐 마리아나 투자로 깜짝 이렇게 모르는 뉴스들인데, 마리아나 테마 중 대장을 해보려고 보이고 있는 건 오성첨단 소재거든요. 네. 오성첨단 소재 역시 신고가 가보지 않은 영역을 계속 가고 있고, 이 10월달 구간에서 이렇게 이 들어오는 거래량이 있고, 이후에도 아직 빠져나간 이 정도의 거래량이 형성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구간들도 보면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은 있겠지만 계속해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후에 대해서 뭐 합법화 될 수 있듯 법으로 딱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그 기대감만으로도 계속해서 움직이는 영역이고, 네, 의료용 대마인 거거든요. 마약류서 제외된다, 뭐 유엔 대마초 규제 완화 논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시장에서 이게 대마 관련주다라고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커요. 이 회사가 실제로 어떤 내용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보다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대마초 하면 딱 떠오르는 종목이 오성첨단 소재밖에 없어서 네.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슈는 지금 뭐 가벼운 이슈는 아니고, 오성첨단 소재는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형성이 되고 있고, 지금도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다 무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다음 관련 종목으로는 어떨까요? 마이더스 AI라는 종목이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영역이고요. 화요일날 상한가를 한번 갔었고 상한가 장중에 풀렸습니다.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왔다는 거죠. 이 구간이 지금 동전주고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강하게 매수해라 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기술적 분석에서 봤을 때는 지금도 매매할 수 있는 영역이 맞습니다. 이것도 유엔, 뭐 마리아나, 위험약물 제외 결정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이슈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14,500원 하던 게 700원이면 사실 뭐 할 말 다 한 거죠. 시세를 한번 줬을 때도 2,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이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사실 1,000원에 있으나 2,000원에 있으나 사실 상관이 없는데, 지금 매매 전략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흐름이 좀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영역이다. 마리아나 테마주 중에 지금 오성첨단 소재가 대장인데, 워낙 지금 가격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고 올라와 있으니까 사실 겁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보다는 손절을 짧게 잡고 본다면 저는 마이더스 AI 이 종목을 5일선이나 10일선 그런 영역에서 매매를 해본다면 이것도 전략을 볼 수 있다. 역시 근데 동전주고 관리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매수 전략을 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는 점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관리 종목이나 환기주의 종목 뭐 이런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하기 좋지 않아요. 재무적으로 리스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거든요. 역시 매출에 100억대의 영업이익 적자, 재무적으로는 거의 형편없습니다. 이런 종목을 투자하는 거는 사실 권유를 드리지는 않는데, 워낙 시장에서 마리아나 관련주 중에 테마를 이렇게 강하게 받는 게 오성첨단 소재 이외에 없으니까 네. 오성첨단 소재가 이제 시세를 주고 사람들이 다시 눈길을 돌린단 말이죠. 그럴 때 마이더스 AI 같은 종목이 한번 시세를 주는 거예요. 지금도 매매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는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